좀 늘고 있네요. 그죠?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선생은 기가 좀 많이 뺏기고요. 학생들이 많으면. 막 땡겨 가려고 그래가지고. 재밌죠? 예, 재밌어야 돼요. 돌아서서 이상 먹더라도 수업하는 동안은 재밌어야 됩니다. 자, 315페이지. 다음 주 못 보면 어떡하죠? 섭섭해서. 그게 참 좋으면서 제컨데 그죠? 자, 315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개발행위를 하게 배우면 뭘 배우냐 그러면요. 제일 먼저 허가 대상이 나옵니다. 허가 대상. 허가 대상. 두 번째가 허가 절차가 나와요. 세 번째가 허가 기준이 나옵니다. 네 번째가 허가 제한이 나와요. 다섯 번째, 기반 시설 설치 개발 행위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나와요. 배우기를 5개 배웁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찍기도 그렇고 근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가지고 시험장 가서 정말 조금만 집중하시면 답이 이렇게 내보고 박수를 막 쳐요. 내 좀 찍어달라고. 근데 그걸 시험장 가서 정신이 흐트러져 버리면 원래 그런 분 되게 많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한 개도 안 보인대요. 그리고 옳은 거 찾는데 아닌 거 찾고. 그거 잘못됐죠.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아닌 거 찾으면 어디 됩니까? 다 아닌데. 잘못 찾은 거예요. 그죠?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시간 더 하겠지만 개발행 허가라는 부분 5개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목 자체를. 여기에 맞추어서 내용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개발한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전에 21개 용도 지역을 적으면서 건축물 종류는 많습니다. 21개 정도로 바뀌고 건폐율이 또 나오고 용적률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건물을 이제 짓는 거예요. 지으려면은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이거 안 배울 거고요. 이거 안 배울 거니까. 허가 대상이 첫 번째가 건축물의 건축이에요. 건물 지을 때 허가를 받아라.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 다리 놓을 때 허가를 받아라. 우리 동네에 내가 집을 가기 위해서 조그만 다리 놓는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지 분할. 다섯 번째, 토석 채취. 여섯 번째, 물건 1월 이상 쌓아둔 행위. 요걸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살살 물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X 물음표. 도시개발 사업은 공적개발이다, 사적개발이다. 공적개발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문장이 되네요. 정비 사업을 위한 토지의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게 되는 거죠. 정비 사업 뭐예요? 공적개발. 우리가 말하는 공적개발을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고 한다. 대신에 다른 게 있거든요. 315페이지에
1번 허가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공. 외워져 나중에 건공. 그 다음에 토지,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 건축물의 울타리 아닌 토지의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월.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형.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분. 건공, 형분채 1월. 이렇게 해서 외워요. 개발행위. 일반 동영상 사이트 보면은 건공 토토토 1 이래 외웁니다. 그래 외우셔도 관계는 없어요. 저는 그냥 핵심되는 단어들이 형질 변경, 채취, 분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들어와도 안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허가 대상 개발 행위는 이렇게 해서 6개. 교재에는 5개 되어 있지만 공작물 설치를 따로 빼줘야 돼요. 요거를 하려면 뭐 해라? 허가 누구한테 받아요? 아는 사람이라고는 갑밖에 없어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허가 대상이에요. 이번 11월, 12월 달 과정에서는 제가 이 상세한 내용보다는 왜 허가를 받는지를 대한민국 토지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행정주체입니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선정해주고 나면은 국민들은 그 선정된 내용에 따라 토지를 사용을 하는데 토지 사용할 때도 행정기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허가예요. 정해놓고 하는 것도 물어보고 해라고 해서 두 개의 규제를 동시에 주는 거죠. 그래야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가 행정주체 입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공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행정주체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복리정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토지행위를 가능한 차단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허가를 받고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있겠죠.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 시험 문제 허가 안 받고 하는 거 나와요. 허가 안 받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건 뭐라 해야 됩니까? 허가 대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 6개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한 2-3가지만 맛으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허가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하고 관계없는 게 뭐였어요? 방금 했는 거. 허가하고 관계없는 거. 공적개발.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이거는 허가가 관계가 없다. 첫 번째죠.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몇 개? 원래 시험 문제였죠. 그죠? 1, 2, 3.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하나. 도시 개발 사업 둘.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할 때는 뭐라 하느냐? 인가를 받습니다. 허가하고 인가를 구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 배울 때 그때 따로 얘기할게요. 그때 따로 얘기하고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배우는 건 뭐예요? 허가인데 얘들은 뭐 받으니까? 인가를 받으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응급조치합니다. 응급조치. 살고 있는데 집에 밖에 잠시 나갔다 왔는데 산이 무너져 내렸어요. 확 내렸습니다. 집이 폭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드러내면 뭐예요? 형질 변경이죠. 절토. 그러면은 허가 받고 드러냅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드러내면 돼요. 단 뭐 하면 돼요? 사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원래는 허가인데 얘는 인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는다라는 개념이고 응급조치는 사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허가 대상에 이번에 예외 임의사항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재복구나 재난 수술을 위한 응급조치죠. 그 부분 둘째 줄에 다만 이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특광, 특자시, 특조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거 아닙니다. 이 국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항상 국회법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1개월 안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합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라고 제가 그림 한번 그릴게요. 지모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지으려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1번부터 6번까지 어디 들어가요? 3번이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단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대지를 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너네 한 10년 서운하니까 너네 땅심이 다 됐어요. 그래서 새 땅을 가져옵니다. 성토, 객토합니다. 형질 변경이거든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기 때문에? 경작을 위한 거기 때문에. 대지가 있는데 대지 쓸 일이 없어요. 주변에 다 논밭이고 모르겠다. 대지를 전으로 바꿔야겠다. 뒤집습니다. 경작을 위해서 형질 변경합니다.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이거 받아야 돼요. 뭐가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수반됐기 때문에. 답으로 쓰고 있는 땅을 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논을 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는 안 받아요. 전답끼리는 안 바꿔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 가지 기준이 나오죠.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은 경작을 위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전답끼리의 변경은 허가를 안 받는다.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질 변경 중에 주의할 거.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의 예외다. 단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다. 전답간의 토지 지목 변경을 전답간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오늘 알아야 될 거는 건공 형분체 1호래요.
건공 형분체 1월이 저도 일이 하기 싫은데 그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행지의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일 이상 쌓는 행위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보시면 제일 좋은데 이 중에 이거 전부 다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 개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가 빠졌어요. 땅 따먹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토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한 개 빠졌죠. 예. 중목의 벌채 및 중목의 식재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심어놓은 나무를 베는 행위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중목의 나무나 대나무를 심는 행위하고 식재하는 행위하고 벌초하는 행위를 베는 행위를 벌채하는 행위를 개발 행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가면은 개발 행위로 취급을 해요. 시험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 대상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중목의 벌채 나오면은 없잖아요. 틀린 답이 되는 거죠. 6개가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허가 대상 행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절차인데 절차는 지금 다 빼놨어요. 우리 기준하고 다 빼놨기 때문에 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로 바꿀까요? 개발 용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지역 일단 신경 안 쓰고 산을 개발 용지로 바꾸어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개발 용지로 전환시키고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저기 있는 거죠. 6개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해야죠. 그죠? 그럼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볼까요? 제일 먼저 보는 거 넣었어요. 넣으면 행정기관인 특광 특처시 특자도 시장공사가 뭘 봐야 돼요. 뭘 보느냐? 제일 먼저 개발 행위 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면적이 너무 크면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나요. 참고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안 적어도 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0,000 제곱미터 미만 이 돼야 허가가 나요.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30,000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도 30,000, 보존녹지는 5,000,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5,000 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개발하기에는 땅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면적 미만. 제일 먼저 면적 확인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안 할 건데 왠지 성장 관리 방안은 행정기관이 우리 요 땅 요렇게 할 거니까 너가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라고 들어가 있겠죠. 그죠? 요거 두 개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세 번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허가만 이렇게 보고 내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얘들이 확인을 하면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는 우리가 개인이 집어넣는 서류가
서류가 신청서 한 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뒤에 붙어가지고 4개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4개가. 신청서는 당연히 내야 되고 신청서에 상 깎죠. 상 깎으면 동네 어떻게 돼요? 별이죠. 그러면 환경오염 방지계획, 위해 방지계획 들어가고요. 깎아가지고 건축하죠. 조경계획 들어가야 돼요. 조경계획. 그리고 경관계획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 산에 뭐 질래? 깎아서 건축물 무슨 공장 짓게요? 그럼 공장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나? 그거 다 봐야 돼요. 요 내용들이 허가를 할 때 심사 기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조건부 허가예요. 한 개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반려. 15일 안에 처리하는데 15일 되기 전에 반려시킵니다. 너 기반시설 용량이 좀 모자라는데 더 가져와. 그럼 더 갖다 줘야 돼. 계획 수립해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준입니다. 기준. 기준하고 절차. 얘는 심사 기준이고요. 심사 기준. 신청할 때 뭐가 나와요?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산을 하나 사서 허가를 받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내 땅 면적 봐가면 땅의 면적이 맞아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첫 번째 위해 방지 계획. 위해 방지 계획 수립해 줘야 되고요. 환경오염 방지계획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가지고 오라 그래요, 애들이. 세 번째, 조경, 경관계획. 네 번째, 기반시설 확보계획. 부지 확보 계획. 정확하게 단어가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얘 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이따 배울 거니까. 개발행위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전국토예요. 대한민국 전국토. 전국토에 내가 6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저렇게 돼. 저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이 심사를 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넣을 때 신청서하고 4개에 관련된 계획서를 같이 넣어주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부르면 가면 되고 만나자 하면 만나면 되고 안 된다 하면 다시 보완해 주면 되고 그 과정이 계속 지나가요. 처리 기간은 15일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가가 다 나요. 기준만 맞으면 허가가 다 나야 되는데 기준이 맞아도 허가가 안 나는 곳이 있어요. 기준이 맞아도 허가가 안 나는 곳이 317페이지에 위에 있는 5군데입니다. 317페이지 보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는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땅 살 때 잘 보고 사라 그 얘기예요. 자연 녹지 지역은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이 됩니다. 용도지역 서류를 떼습니다. 용도지역 떼는 서류 이름이 뭐예요? 용도지역 확인하기 위해서 진구하는 서류 이름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진구를 했는데 첫 줄에 보니까 자연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녹지지역이면 건폐율 몇 프로예요? 20%. 용적률은? 자연 녹지는 100입니다. 100%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뭘 하면 돼요? 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되죠. 이때 밑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토지용계 확인에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5개죠. 2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라는 개념 가지고 읽으면 되게 쉬워요. 3번. 얘는 안 쉬워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이 결정이 될 경우 용도지역 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해가죠? 허가 신청했는데 아직 계획이 수립 중이에요. 허가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기준이 그때는 다시 뒤로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뭐합니까? 제한을 시킵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요거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5개 제한을 몇 년간 할까요? 3년. 5개 3년 밑에 있습니다. 제한 기간 및 절차. 1회에 하나여 3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이 가능한데 3번, 4번, 5번은 연장이 돼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2년 연장해서 총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요게 5개죠. 오지선다잖아요. 그대로 시험에 나오면 한 개의 내용이 틀려지면서 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일 어렵게 나오면 1번을 용도지역을 바꿔서 내요. 아주 못된 문제입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거든요. 여기에 뭐 농림지역이나 또 생산관리지역 이런 나오면 안 돼요. 딱 계획관리지역. 녹지는 3개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다 됩니다. 녹지지역 이렇게 해서 요 3군데 즉 보존, 생산, 자연녹지 3군데하고 계획관리지역은 토지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땅 자체가. 왜? 녹지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개발이 돼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처음부터 개발을 전제로 유보 용도로 만들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조건하고 기준 맞으면 허가가 나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야 이거는 좀 허가 내기 어렵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조수류, 뭐 새라든지 짐승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간? 3년간. 3번 같은 3, 4, 5번 같은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데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확정된 계획하고 허가 내준 이 지역하고 기준이 안 맞게 되죠. 이거를 허가 내줬는데 취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잠시 제한을 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인데요. 계획이라는 게 3년 안에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뒤로 조금씩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장을 몇 년 줍니까? 2년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3개가 똑같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계획 수립을 3년 안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년 안에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실효거든요. 3년간 일단 제한시키는데 여기에 나오는 2년은 3년 안에 수립을 못하면 실효되지만 그래도 2년은 더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준 겁니다. 토지를 자기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요. 1년 안에 안 나오면 이것도 해제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어떤 곳인지가 나와야 얘가 왜 허가를 제한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가는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신규 개발 사업지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 해제되는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허가 다 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간? 3년간 허가를 제한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몇 년간? 2년간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해서 3번, 4번, 5번은 그 차원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제한구역 지정할 때 절차라든지 연장할 때 절차가 다 따로 있는데 오늘은 5개. 오늘 외워야 될 게 무지하게 많죠? 뭐 많아요. 몇 개 안 됩니다. 뭐 6개. 여기 있는
5개, 앞에 배웠던 21개. 합쳐봤자 100개도 안 돼요. 그거 쭉 외우시면 돼요. 차례도 외운다기보다는 눈에 계속 익혀놔야 돼요. 계속 물을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막 얘기하시지 말고 생각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럼 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틀린 거죠. 몇 년이에요?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장되는 거 몇 개요? 3개, 3개. 안 되는 거 2개. 3년하고 5년 구분이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은 충분히 소화가 될 거다라는 거.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제한. 됐어요, 그럼. 허가 받는 거 6개. 누구한테? 가들한테. 허가 받을 때 넣어야 되는 거 신청서, 심사기준 위에 있는 거 몰라도 돼요. 그럼 허가는 다 내줘야 되는데, 용도적 21개 다 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5군데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허가를 제한하더라. 제한 최고 기본 3년. 연장 2년은 다 되는 게 아니고 3개만 연장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는 아까 봤으니까 어디 가냐? 319페이지로 갑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요게 이제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땅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동네가 2군데가 있어요. 먼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주거, 주거 나야 되죠. 주거, 산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읽었는데 잘 안 잡히죠, 개념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게 어떤 동네냐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 되는 곳이죠.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개발이 다 됐어요, 지금. 다 됐는데 사람들은 이 안에 계속 들어오고자 하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계속 들어오고자 합니다. 들어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도로나 상하수도나 학교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도로 넓히면 되잖아요. 못 넓히는 거예요. 상하수도 더 넣어주면 되잖아요. 못 넣어요. 학교 세워주면 되죠. 안 되는 곳입니다, 지금.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안에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도 불편해진다. 하지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전제는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단 들어오되 뭐를 해야 되느냐? 건물 반밖에 못 짓습니다 라고 정해주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건물을 반밖에 못 지어요. 용적률을 몇 프로? 50% 강화합니다. 50%는 뭐 2분의 1. 중심상업지역 1500인데 개발밀도관리구역 때문에 용적률 몇 프로예요? 750으로. 그래도 올라 그러면 오세요라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인데 현재는 지정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지정되면 지자체가 굉장히 좀 손해를 봅니다. 건물이 많이 지어져야 세수가 들어오죠, 세금이. 차단을 잘 안 해요. 근데 법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대상 지역이 딱 정해집니다. 3군데. 어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시험 문제 도시지역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틀리죠. 녹지는 들어가면 안 되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이해갑니까?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종류가 딱 4개요, 4개. 수용 능력이 딱 4개인데, 기반시설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서요. 그 처리 능력이 부족한 기반시설은 4개. 도로, 수도,
하수도, 핵교. 요겁니다. 얘의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도로 서비스율이 떨어진다거나 도로 확보율이 20% 초과로 부족하다거나 20% 미달한다거나 수도 용량이 2년 안에 부족해진다거나 하수도 용량이 2년 안에 부족했다거나 학교가 2년 안에 학교 수용량이 20% 이상 미달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시험 문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딱 냈습니다. 맞아요? 뭔 말한지 모르죠 지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앞에 좀 볼까요? 31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라고 네 분이 얘기했어요.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맞아요? 이게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한다라고 돼요. 개념이 달라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는 말은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는 말은 건물 사이즈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는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봅니다. 그럼 319페이지 지정효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하여 강화하여 적용한다. 그런데 건폐율은 몇 프로 강화하는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제가 건폐율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계산하죠. 잠깐만 건폐율이 뭐더라 이러면 이제 3, 4월달 가면 이제 따라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이 뭔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용적률이 뭔지 가지고 있었을 때 아,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물 사이즈가 줄어드네 이래야 되는 거죠. 건물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지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아니다는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자체가 나머지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뭐가 모자라느냐? 요거 4개가 모자랄 때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한다. (3주) 동안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죠?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많은 걸 배웠지만 복잡하게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6개인데 제가 몇 개로 풀었어요? 11개로 눈 감고 딱 생각해 보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거기 있는지? 없지요? 그럼 방금 했던 문장은 틀린 문장이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안 되죠. 없으니까. 이해갑니까? 그 법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가져야 돼요. 다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강화하는 건폐율은 최대한 대 50% 범위 내이다. 틀려요. 건폐율은 강화된다는 말만 있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용적률은 50%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지금은 들으면서 계속 머리를 쓰고 돌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회전이 되고 이래 나중 되면은 요약집 나가죠. 교재 문제 나가죠. 정리한 나가면요. 그때는 이제 머리 터집니다. 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 정의 잘 하셔야 돼요. 용어 정의 하면서 따라오는 것들 있죠. 지워볼까요 그럼? 이 한숨 소리는 선생님이 강의하기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잘 읽어주고 집에서 외워오세요 하면 제일 좋아요. 외우면 뭐합니까? 물으면 다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여기서 뭐가 핵심이 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가 첫 번째 우리 배웠던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과 지금은 개발행위를 배우잖아요. 이거 두 개를 딱 잘라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11개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떤 단어가 들어와도 이건 다 아니다가 답이 나옵니다. 물어볼까요? 용도지역 지정과 행위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지정과 행위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용도지역 지정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행위제한은 법에 있어요. 법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건 안 되죠. 용도지역 지정까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선이 딱 꺼야 되는데 3월 달쯤 돼야 꺼입니다. 그 전까지 막 머리 때리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더하기, 개발행위, 더하기, 기반시설 용량 부족.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에요. 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얘가 같이 가져야 돼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데 복잡한 동네에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모자라네. 그때 들어가는 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들어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여기는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얘는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50% 강화 적용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개발행위가 신청할 때 신청서 제출하죠. 그 다음 뭐 제출했어요 또? 위, 환, 조, 기를 제출을 합니다.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조경경관, 기반시설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요. 요 제출하는데 왜 하죠? 네 산 깎고 건물 지으려 그러니까 주변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산이 하나 깎이니까 주변 환경이 깨지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서 가져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조경경관, 건물들하고 주변 환경 맞추려면 조경경관 계획에 넣어라. 그리고 너 공장 넣는다면서 그러면 도로 어떻게 뺄 거고 전기수도 가스 어떻게 가져올래?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는 제출을 안 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 설치 관련 계획서를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기반 시설 확보 및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네요.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물론 전제는 엽니다. 여기 됐을 때. 이 안에 내가 개발 행위를 하는데 위해 방지, 환경오염, 조경경관, 기반시설 넣어줘야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가 돼요, 안 돼요? 설치가 돼요, 안 돼요? 기반시설 설치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거 보세요. 제일 위에 네 셋째 줄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돼 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애한테 야, 네 허가 받으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 가져오라 그러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 지역일 때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 내용은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동네입니까?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오늘 집에 숙제 중에 한 개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용어, 뜻풀이를 한 10번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헷갈려요. 얘가 시험 문제에 가면은 쓱 붙어서 쓱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내든지 땅을 설치하든지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곳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네 군데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경우 개발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셀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난개발 들어가요. 이래 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세 번째,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건축이 개발행위가 많아진다는 말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그죠? 4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지역이 속하는 특광,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별 의미 없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두 가지 다 전제는 똑같습니다. 무슨 전제냐?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똑같아요.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더 이상 설치를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를 개발행위하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내야 돼요. 아니면 땅을 줘야 돼요. 그 차이입니다. 어느 땅이 더 좋아요? 주면 저는 다 좋아요. 주상공 좋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개발사업지가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도시가 포화 상태인 곳이 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더 이상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건물의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복잡해지게. 살던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좋다. 니 들어온나? 들어온 대신에 니 건물 짓는 대신에 뭐 해라? 돈 내라. 기반시설 부담금. 또 땅 확보해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 또 니가 깔아라 써라. 이렇게 된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 뭐예요? 완화나 해제. 시험이 나오면은 강화되는 지역이라고 나와요. 강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배고픈 거 알아요. 배고픈 거 아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헷갈리잖아요. 왜 헷갈리는 줄 알죠? 이 두 개 동시에 배워서 그래요. 얘하고 같이 배웠어. 317페이지 보세요. 갈래요? 5번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는지. 제한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오지 선다잖아요. 얘를 보기를 딱 내면서 답이 뭐냐?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면 개념 모르면 틀립니다. 앞머리 다 따든지 해야 돼요. 그럼 앞머리 다 따니까 이번에 개자가 나와요.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개가 나왔는데 이 개가 뭐지? 다릅니다. 다르니까 5개의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주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언제냐? 위에 있는 5개의 경우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벌써 들어오는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적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용량을 줄인다라고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까지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곳이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다 라고 물었어요. 오늘 해야 될 게 많죠. 도시군 관리계획 1번부터 11번까지 쫙 배웠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는 아는데 물으면 몰라요. 아이 희한하죠, 그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11개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11개에 없어요. 11개만 기억하면은 해결되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잖아요. 12번에 나왔으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잖아요. 이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글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그어놔야 돼요. 지난주까지 배운 거는 행정계획을 배운 거고 지금 배운 거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거 말고 더 복잡한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하는 동네인지까지만 아시면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그래서 국회법은 이 정도로 합니다. 오늘 앞에 용어 정의해 보시면 289페이지에 뭐 책 벌써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289페이지에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그죠? 저는 가끔씩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요. 행정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거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공시설, 시행자, 공동구. 오른쪽에 있는 개발밀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거는 뭐예요? 행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다르다. 모르면 그렇게라도 이 책은 눈에 잘 찍힙니다. 탁 찍어 놓으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한다.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포함하여라고 나왔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쉽게 갑시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니까 외의 지역이 나와줘야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하는, 여기 학교 있죠. 학교 있습니다. 나중에 재작년 시험 문제 나왔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대상 시설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대학이라고 나왔어요. 대학은 여기에 설치를 안 한답니다. 제가 이런 말 중간중간 하는 이유가 기본을 모르면 중간에 들어오는 돌발적인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번 달에 해야 될 게 용어 정의를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 나와줘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허가 제한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가 없다. 용적률이 50%쯤 강화된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기반시설 보는 구역 딱 던지면 부여쳤을 때 다 답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3주 동안 도시군 관리계획 그냥 제 혼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다른 데 비하면 일단 인원수가 다르고요. 다른 데 비해서 잘 따라오시는데 한 여기서 보입니다. 7분 정도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거 없잖아요. 이거 안 하면. 그래서 하십시오. 수고하시고 다음 주는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3주 동안 했는 거 용어 정의 위주로 해서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